안녕하십니까. 트리플 크라운 에딕 변입니다. 먼저 지난 6년간 회복 생활을 이끌어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이갈 미션 홍장로님 네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고인이 된 곽 시장님의 감사의 집 식구들과 여러 협심자님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 중독 생활과 지금까지의 회복 과정을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가지 중독도 힘들 텐데 제 뭐라고 세 가지 중독 왕이라고 떠들까 하는 의문을 가진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도 회복 초기 때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어 각 미팅에서 20 퀘스천을 아주 솔직하게 작성해 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독의 여부를 판단해주는 각 미팅마다 질문 20개 이상 질문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코올릭 어나니머스 질문지에서는 100점 받았고요. 갬블러 어나니머스 문제지는 80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코릭 어나니머스 문제는 7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종목마다 70점 이상은 심각한 중독 상태라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삼관왕을 회복하려면 남들보다 3배의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한다고 그때 다짐했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과연 중독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서 구글의 위키 백과사전을 찾아봤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중독의 두 가지 뜻. 중독은 우리 한국말로는 같은 중독이나 언제나 정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중독은 영어로는 intoxication, poisoning이라고 한다. 반면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과 같이 갈망이 생겨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행동을 해야 하는 중독은 에딕션이라고 한다. 에딕션은 중독 혹은 의존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일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충동을 가리키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즉 중독에는 농약 중독, 비소 중독, 납 중독과 같은 인톡시케이션과 게임 중독, 도박 중독과 같은 에딕션이 있고, 또 이 둘이 함께 같이 있는 중독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은 이 두 가지 중독 모두 해당된다. 이상의 진술이 중독에 대한 학술적인 설명이었는데, 이런 현상과 폐해를 직접 체험했던 우리 중독자들에게 더 이상의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진술 중에 그 마지막 진술, 우리들의 대부분 중독인 마약, 알코올 중독은 인톡시케이션과 에딕션을 모두 갖고 있는 따따블 중독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중독자는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로 상대하면 안 되는 나쁜 사람들로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독자가 가족에서 발생하면 망조로 생각하며 감추기 일쓰고 무시하려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잘못된 한국 문화와 인식에 이끌려 내 자신의 중독을 부인하며 거의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시한다고 부인한다고 중독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시간이 흐를수록 중독 상태만 더욱 악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중독은 일종의 심각한 질병으로서 치료하지 않으면 한 인생과 그 가족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는 무서운 마귀의 공격임을 절감합니다. 우리 홍 장로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우리 중독자의 종점은 뚜리 업밖에 없지 않을까요? 즉
오버도스로 죽어서야 관유로 덮어지는 커버업, 아니면 살아있지만 정신병원이나 형무소에 갇히는 락업, 끝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회복으로 꾸준히 일생 동안 해야 할 소버업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중독에서 회복되어 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참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중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점점 더 생겨졌습니다. 이제까지 회복 생활을 오래 잘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옛날의 성품에서 완전히 새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그 인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제 중독의 과정을 회상해 보면 처음에는 호기심과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작했었습니다. 술, 모약, 술, 도박, 마약 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재미가 많아져 가며 즐기는 양과 횟수가 늘어갔고, 그래도 이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가면서 즐길 때만 즐기는 이른바 social or casual user 단계였는데, 나중에는 남들과 어울려 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점점 더 편해지면서 아주 심해져 갔습니다. 이때부터 정상적 생활이 어긋나 버렸고 중독 행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듯 중독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중에도 내 마음 중심에서는 나는 언제든지 끊고 싶을 때 끊을 수 있다는 무모한 자신감과 결코 중독한테 질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오기만 가득 찼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금주, 단도박 등 결심을 해 어떨 때는 1, 2년 동안 안 하면서 버텨도 봤지만 결국에는 다시 중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중독으로 인해 가정도 깨졌고 하던 비즈니스도 못하게 됐으며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중독으로 인해 내 삶이 망가져 가는데도 술, 도박을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하는 데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여기서 제 중독 상태를 종목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술은 고2 때 학교 수업을 빼먹고 반 친구들과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마음껏 마시며 신나게 놀면서 배웠습니다. 옛말에 술은 어른한테 점잖게 배워야 한다는 주도를 모르고 내 멋대로 깨우친 술은 이후 제 일생의 습관이 되어 많은 실수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하여튼 깡소주에 새우깡 안주로 배운 술이었지만 처음 먹고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온 세상이 내 것 같다는 만족감으로 사내 대장부는 역시 술을 잘 먹어야 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갔던 전 대학 생활을 거의 술만 마시며 보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당구 치러 가자고 할 때도 전 혼자 생맥주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기다렸고, 술과 자신 중 하나를 선택하라던 꽤 친했던 여자친구와도 술을 선택해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떻게 해서라도 후실을 만들어 술을 마셨고 학교에서 주당으로 아니면 술 망나니로 알려졌고 다른 학과 주당들은 다 내 친구가 됐었습니다. 3, 4학년 때부터인가요? 어떤 날은 해장술을 마셔야지 아니면 하루 종일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이때 기억나는 것이 목이라는 술집 사장님은 저한테 아예 가게 열쇠를 맡겨줘서 어떤 날은 아침부터 등굣길에 해장술로 막걸리를 마시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학교를 갔던 창피한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블랙아웃이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좀 많이 술 취한 날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그랬을 때 참 불안한 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술 마시고 사고도 많이 쳐서 마포 신수동 파출소장님을 때려갖고 감옥에까지 갈 뻔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제 친구 아버님이 변호사였는데 그분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무마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척 기다렸던 미국 이민으로 LA 땅을 처음 밟은 것이 1984년 12월이었습니다.
광활한 미국 땅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처음 1년 동안 술을 안 먹었던 전 자동차 세일즈를 시작하면서 다시 술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세탁소를 구입해 운영 중이셨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웠고 술을 마시는 저를 무척이나 걱정해 주셨습니다. 1986년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로 기억이 되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저는 DUI로 처음 체포됐고 이후 2009년 1월 4일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걸리기까지 전 11번쯤 DUI로 차지되어 그중 8번을 컨빅 받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폐하는 모든 형벌은 다 해본 것 같고 변호사비와 벌금 등으로 썼던 돈과 술값을 모았으면 벌써 집 한 채는 거뜬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도박 중독은 1986년 여름 선배 따라 가봤던 로컬 카지노의 바이스클은 완전 딴 세상 같았었습니다. 대학교 때 포커를 즐겨 쳤던 전 금세 도박에 재미를 깨우쳤고 이후 시간과 돈이 있으면 로컬 카지노를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 사람들 많았었고 펜나잇 게임 테이블 같은 데서는 같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말로 얘기하면서 많이 플레이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다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간 후에 운동화장사를 했었는데 남아도는 시간과 사업 자금은 저를 다시 카지노를 찾게 했습니다. 제 도박했던 스타일이 1년에 한두 번 찾아가서 꽤 많은 돈을 우리말로 찢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도박 자금 마련하기 위해 참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 많이 했고요. 그때마다 부모님이 많이 커버해 주셨지만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자동차를 잡히고 꽁짓돈으로 노름하다 결국 탈로가 나서 와이프한테 들키는 바람에 우리 와이프한테 그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와이프가 써놓은 그 편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술 먹는 사람하고는 살겠지만 도박하는 사람하고 못 산다고 갔습니다. 이렇게 도박을 끊지 못하는 제 마음속은 따뜻했을 때 그런 환상으로 언젠가 한 방 크게 터뜨려서 인생 역전시키겠다는 도둑놈 싶고와 돈이면 다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꽉 찼었습니다. 또 간만 커져서 돈 100불 우습게 보는 가치의 상실 증세를 갖게 되어 이렇게 힘들게 운동화 장사하는 것보다 나중에 돈을 모아서 크게 한번 도박한다는 그런 인생을 도박을 걸어보겠다는 그런 진짜 터무니없는 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살아도 힘든 이민살이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산 제가 결국에 다살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파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잃었던 그런 귀중했던 시간과 또 제 신용은 앞으로 제 평생의 빚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갚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끝으로 마약은 1985년 겨울쯤에 그때 처음으로 파우더 코케인을 해봤습니다. 그때 술이 친구들하고 가든클럽에 살았었는데 그 카페 술집에서 그때는 사실 기억에 이렇게 술집 퍼블릭 플레이스에서도 파우더 놓고 이렇게 서로 막 코로 스노링 했다 그러죠. 하고 그렇게 하면서 배웠는데 그때 사실은 이렇게 술 많이 취했을 때 이 코케인 하면 정신이 다시 깨더라고요. 밸런스가 맞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고 이럴 때 주로 많이 스노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때 주위에 내 친구들이나
다 같이 했던 때니까 그냥 유행으로 생각하고 그냥 별 꺼리낌 없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그렇게 그때도 마약에 완전히 빠져서 리앱도 가고 그러는 친구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마약을 심히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냥 1996년도 여름에 이제 돈을 노름하면서 많이 잃었었어요. 한 몇만 불 잃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기회로 삼고 그 카지노에서 한 달을 살면서 도박만 하자 하고 카지노에 그때 바이스클하고 커머스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그 저랑 같이 흔히 말하는 뒷전들이 형들이 이 크랙 코케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때가 기억에 그 바이스클 저 놀만디 있는데 거기 그 모텔 거기서 처음으로 이 크랙 코케인을 해보는데 사실 그때 막 너무 정신적으로나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우리 말로 한 방에 첫 방에 빡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그 판타스를 사실은 내 평생에 과연 잊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정도로 한번 황홀하면서 완전히 훅떡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머지 한 3,000불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걸 도박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 스모킹하면서 그 돈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가끔 모텔하고 한인타운 모텔하고 메가더 파크 근처에 알파라도의 모텔들 그다음에 또 많이는 안 갔지만 크랙 하우스도 드나들면서 돌멩이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마약을 사는데 그 함정 수사에 걸려 코트 오더 케이스로 나눔 선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진짜 중독자들의 그 사실은 그 안 좋은 말로를 제 눈으로 참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진짜 마약은 진짜 팬이 될 수 있고 참 그 경계심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눔에서 나온 이후로는 마약을 좀 그래도 멀리 하려고 딴에는 애썼지만 꼭 술에 만취해서 정신을 잃었을 때는 꼭 가서 스모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술로 시작해서 어떨 땐 카지노로 갔다 결국에는 모텔에서 파이프 스모킹하는 그런 게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중독들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저는 사업도 망해졌고 결국 자살을 결심하고 술 먹다가 죽자라는 심정으로 2011년 6월 한 달간을 코리아타운의 한 하숙집에서 술만 먹으면서 세상과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죽기에는 내 인생이 진짜 너무 처량하고 엄청 울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널 무척 사랑하는데 죽지 말고 이제부터는 날 따라오지 않을래? 라는 영혼의 음성이 제 가슴에 들렸고 그 즉시 감사의 집 홍장님께 연락해 면담해서 바로 감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인페이션 프로그램 많이 해봤던 저로서는 감사의 집 생활이 낯설지 않았지만 중독자들의 미팅들과 12 스텝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치료 방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다 라는 비장한 각오도 있었지만 진정과 열심으로 참여했던 12 스텝과 미팅 모임에서 나야말로 가장 지독한 중독자였고 이 무서운 병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무조건 따지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감사의 집이 스케줄이었던 매일 아침에 성경 말씀 봉독, 화요타임, 빅북 읽기와 또 각 장로님과 함께했던 인하우스 미팅 시간은 너무나 귀중하고 좋아서 지금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매일 밤 나갔던 아웃사이드 미팅에서의 또 미국 분들 그 깊은 쉐어링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집 있는 동안 4번 뚜레스디아스 팀멤버 봉사로 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는 아주 귀중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6개월의 감사의 집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후로는 작은 직장이라도 성실히 잘 근무하고 있으며 교회에 등록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마우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할수록 그분은 더 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심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또 다른 내가 있어 라는 노래 가사처럼 중독자인 저에게 아직도 육체의 소욕과 옛 습관들의 자취가 남아있음을 고백드리고 오직 성령으로 이것들을 물리치고 주님께 더욱 매달려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한순간도 당신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간구하고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환경은 변한 게 없고 어쩌면 더욱 가난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회복 과정에서 배운 열매로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더 좋은 축복과 사랑으로서 저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제 선친의 유언 중에는 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서버를 하며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렇게 또 하나의 서버해야 하는 동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